원산복구.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일단 건물가 좀 그렇죠. 올라가니까. 그런 임차인들의, 우량 임차인들을 만나려면, 네, 오늘 컨디션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이디 부동산의 권상환 대표입니다. 빌딩을 이제 매입한 후에 빌딩 관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관리에 대해서 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건물자산관리회사 양혜근 대표님 모시고 빌딩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그 부동산 경영학을 전공하셨죠? 경영학을 제가 전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빌딩 관리까지 네. 이렇게 넓은 네. 포션으로 하십니다. 빌딩을 이제 매매해서 관리를 소유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이제 고민은 이거 이제 어떻게 시설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면 그렇죠. 임대차는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면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고민이실 거예요. 그래서 빌딩 관리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빌딩 관리는 이제 크게 이제 시설 관리와 그다음에 이제 임대차 관리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해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설 관리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가장 간단하게 청소,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전기 시설, 소방 시설 이런 관리를 시설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차 관리는 그 입점자 관리죠. 그러니까 대개 이제 그 꼬마 빌딩이나 어떤 소규모 형태의 어떤 중소형 빌딩의 어떤 경우에는 거의 임대차 사업의 어떤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임대차 관리가 좀 제일 중요한 어떤 포지션을 좀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임대 관리 잘 돼야 일단 높은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매도를 할 때도 좋은 가격에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임대차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부연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첫째, 대개 보면은 입점자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어떤 입점자를 모집할 것이냐, 업종이나 이런 특성들을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점자를 어떤 방법으로 유치를 할 것인가 라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그 유지 관리겠죠. 유지 관리. 그러니까 입점하는 어떤 업종이 어떤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도 임대차 관리의 이제 키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때로는 어떤 불량 임차인이 이제 또 입점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명도랄지 이런 부분들도 임대차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건물주가 되면 기본적인 마인드는 좀 상생할 수 있는 마인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임차인들 좋은 돈 잘 벌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대차 관리가 사실은 어떤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인 어떤 이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험과 노하우죠. 경험과 노하우. 제가 봤을 때 이제 권 대표님 예전에 인테리어 건축 사업을 이제 꽤 오래 하셔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어떤 경험과 노하우가 일반적인 어떤 그 공인중개사 어떤 법인 같은 경우하고 어떤 차별화적인 어떤 부분들이 좀 가장 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차 관리도 사실은 팔방미인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센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산복구예요. 원산복구. 내가 지금 들어와서 어디까지 공사하고 나갈 때는 어디까지 복구를 해주고 나가겠다. 그 선을 이제 명료하게 잡아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인테리어를 잘 모르면 어디까지 원산복구인지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벽을 쳤을 때 이 벽을 어디까지는 정리를 해주고 여기까지는 그냥 놔두고 이런 거는 이제 잘 할 수 있죠. 또 보면 타일을 깔았을 때랑 일반 그냥 노출 시멘트에서 진행했을 때랑 좀 틀리기 때문에 그 원산복구 어디 포션까지냐 이런 거를 제가 딱 눈으로 봤을 때 이게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고 또 철거할 때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정리해 주실 장점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전문 영역을 제가 임대차 관리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입점자가 임차를 한 다음에 그렇죠. 어떤 사업이 잘 돼야만이 맞습니다. 임대료를 이제 잘 낼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잘 돼야만 또 임대료도 인상해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실 해소하고 예. 뭐 이제 임대를 놨을 때 또 세입자 나갔을 때 예. 그럼 그 공실을 어떻게 또 채울 것인가 예. 뭐 이런 노하우가 또 특별히 있으신가요? 일단 임차인 모집의 가장 큰 역할은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공인중개사 사장님들한테만 이렇게 해서 맡겨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건물주로서 해야 되는 어떤 그 부분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임차인, 좋은 우량한 임차인이 들어오시게끔 그렇죠. 여건 조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시설이나 건물의 형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네. 어떤 뭐 양보를 하든 아니면 새롭게 뭔가를 갖다 또 꾸미든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부분들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냥 요즘은 보이는 걸 그대로 중시하는 어떤 그 성향이 좀 강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뭔가 이제 무에서 유를 어떤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래서 눈에 보이게끔 뭔가 새로운 우량한 임차인이 들어오게끔 하는 어떤 임대인의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때로는 물질적인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또 보강할 수 있는 부분. 렌트 프리 뭐 이런 것도 해줘요.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겠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량한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간판을 정말 그 해당 층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포지션으로 볼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 간판을 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리를 갖다가 건물주가 이렇게 해서 조정을 이제 못 해주는 경우. 네, 그런 경우가 싸우죠 서로. 내가 좋은데 잘 보이는데 그렇죠, 걸겠다. 그렇죠. 물론 층에 분리되어 있지만. 그렇죠. 있습니다. 몇 개 또 걸 거냐 뭐 이런. 그렇죠. 층별로 이렇게 업종을 이제 구분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모든 층을 다 뭐 마음에 맞는 건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층별로 업종을 구분한다면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구분하시죠? 층별로 한다라면은 물론 뭐 지역적인 특성도 물론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대개는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뭐 1층부터 뭐 2층, 3층까지는 이제 서비스 판매직 그런 어떤 업종 그런 업종으로 이제 많이 이제 구분이 되고요. 그 위층으로는 거의 이제 사무용, 업무용 그런 형태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그 공유 오피스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공유 오피스 업종을 좀 이렇게 또 그것도 그 사무 시설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임차인들이 요구 사항들이 전대차 승인을 또 이제 전전대 승인이죠. 법적으로는 큰 어떤 하자는 없어요. 이게 전대를 어떤 일단은 이제 전차인이죠. 전차인이 어떤 그 법적인 책임을 다 지는 거고, 그에 따른 어떤 자기의 권리의 그 일정 부분을 갖다가, 전대로서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를 얻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그냥 몽땅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대를 주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골치 아픈 부분이 좀 있겠죠. 몽땅 다. 몽땅 다. 근데 사무실을 나눠서 쓴다거나 하는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내가 전대차를 꼭 써줘야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걸 이제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 이제 그렇죠. 요즘도 트렌드거든요, 사실. 요즘 공유 오피스라든지 공유로 뭐 한다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전대차 동의서를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본 거고요.